여기 독일에서 한국으로 온 30대 청년이 있습니다.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자의 길을 걷던 그는 독일과 일본을 거쳐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을 뿐 아니라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이토록 강렬한 변화를 느꼈을까요?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클라우디아라고 합니다. 현재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세계 각국의 교육 시스템과 식사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온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은 교육 이념의 선구자인 빌헬름 폰 훔볼트의 정신을 이어받아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어가고 있으며 세계 대학 순위 상위권을 유지하는 독일의 자부심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늘 활동적인 아이였는데요. 매일 아침 러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말이면 테니스 코트에서 땀을 흘리는 게 일상이었죠. 특히 수영과 자전거는 제 삶의 활력소입니다. 베를린의 아름다운 거리를 자전거로 누비며 다니는 것만큼 상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식과 영양에도 관심이 많아졌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더 열심히 운동했어요. 더불어 건강한 식단을 연구하는 것이 제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죠. 대학교 4학년 때 시작한 세계 학교 급식 시스템 연구 프로젝트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는데 사실 교육학도로서 급식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식습관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어왔고 특히 유럽의 급식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면서 유럽 급식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신선한 재료와 영양가 있는 식단은 분명 자랑할 만했지만 다양성의 부족이 늘 아쉬웠습니다. 같은 메뉴가 반복되고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화된 식단은 개선이 필요해 보였죠. 제가 교육학을 전공하면서도 급식 시스템에 이토록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교육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급식 시간은 학생들이 식사 예절을 배우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친구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신념은 제 연구의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어요. 연구를 진행하던 중 유튜브에서 우연히 접한 일본 교육 다큐멘터리는 제 시야를 더욱 넓혀주었는데 영상 속 일본 학교에 정돈된 급식 시간과 도시락 문화, 그리고 음식을 통한 교육적 접근 방식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학생들이 급식 당번 활동을 하며 배우는 책임감,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음식을 소중히 하는 문화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평소 일본 애니메이션을 통해 동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는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우연히 접한 원피스의 동료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와 나루토의 끈기 있는 수행 과정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속 등장인물들이 함께 식사하며 나누는 대화, 음식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장면들은 제게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이러한 관심은 곧 실천으로 이어졌는데요. 저는 베를린의 일본 문화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훔볼트 대학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제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는데 활발한 해외 교류를 지원하는 학교의 정책 덕분에 일본 학교에서 교육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실제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어요. 준비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죠. 언어 공부와 문화 이해, 교육 시스템 연구를 병행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으로 다져진 체력과 끈기는 이 과정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었고 자전거를 타며 생각을 정리하면서 수영과 러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어 나갔어요. 독일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배운 것들과 동아시아의 교육, 철학을 접목시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싶어서 꾸준히 알아보던 중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독일어와 영어 그리고 일본어를 다채롭게 할 수 있었기에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도쿄 시나가와구에 위치한 명문사립학교에 보조교사로 부임하게 된 것이었죠. 여러 학교 중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시나가와구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며 이 학교가 외국인 교사 채용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리던 그 첫날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학교는 제가 상상했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현해 놓은 듯 했습니다. 반듯하게 정돈된 교정, 깔끔한 교무실, 그리고 질서정연한 복도는 마치 교과서에서 본 듯한 모습이었어요. 첫날 교무실에서 있었던 일은 잊을 수가 없는데요. 동료 교사들은 정중한 인사와 함께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는데 한 교사가 제게 건넨 명함을 양손으로 받지 않았을 때의 그 미묘한 침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순간적으로 굳어진 분위기와 다른 교사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그들의 친절함 속에는 외국인을 대하는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학생들과 첫 인사를 나누었는데 저를 보며 긴장한 듯 보이는 아이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외국인 교사에 대한 호기심 가득한 눈빛들이 저를 향했지만 질문을 하거나 다가오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살피며 조심스러운 첫 만남을 가진 후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급식 시간은 제게 가장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는데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정돈된 식사 예절과 체계적인 배식 시스템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학생들은 순서대로 줄을 서서 급식을 받고 정해진 자리에서 조용히 식사를 했고 식사 전후의 인사 잔반 처리까지 모든 과정이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학생들의 태도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수업 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에도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런 완벽한 예절 속에서도 왠지 모를 경직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급식 시간에도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보다는 조용히 식사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약간은 무섭기까지 했어요. 분명한 건 독일의 자유로운 학교 문화와는 확연히 달랐다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세한 규칙들이 존재했는데 복도에서 뛰지 않기, 큰 소리로 떠들지 않기, 급식 시간에 음식을 남기지 않기 등 모든 것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심지어 급식을 먹는 속도까지 암묵적인 규칙이 있는 듯 했죠. 학교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도 점차 색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겉으로는 무척 친절하고 협조적이었지만 모든 소통이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디지털화된 현대사회와 달리 수많은 종이 문서와 도장 찍기가 일상이었고 교무실에서도 각자의 공간을 철저히 지키며 모든 의사소통은 쪽지나 문서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일본에서의 생활은 매일 아침 정각에 울리는 종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하루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정확했어요. 그 중에서도 사토 선생님은 유독 규칙과 질서를 중요시하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못마땅해 하시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어느 날 교무실에서 우연히 들린 대화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외국인 선생님이 우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는데 자꾸 나서서 걱정이네요. 라는 사토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친근하게 대해서 걱정이에요. 라는 말도 이어졌어요. 어떤 날은 회의 시간에도 의도적으로 빠른 일본어를 사용해서 일부러 저를 배제하려는 듯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이런 일은 어느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닌 일본 특유의 이중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공손하지만 속으로는 선을 그으며 거리를 두는 그들만의 방식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동료가 있었는데 미국인 영어교사 미켈슨이었죠. 그녀 역시 이런 분위기에 적응하기 힘들어했고 받아들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쉬는 시간, 교무실에서 우리는 종종 서로의 고충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에서 1년간 교사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다른 경험이었어요. 미켈슨이 어느 날 커피를 마시며 들려준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한국도 거리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가족처럼 대해줬죠. 여기처럼 영원히 선을 긋고 배제하진 않았어서 가끔 그립네요. 라며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서서히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의 교육 시스템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면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규율과 질서로 보였지만 이제는 때때로 지나치게 경직된 부분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말이면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해 미켈슨과 함께 도쿄 근교로 여행을 다녔는데 그러던 중 오사카 여행을 제안했어요. 기분 전환도 할 겸 이번엔 도쿄 말고 다른 지역은 어떤지 한번 보러 가는 건 어떨까요?
라며 물어보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싶었던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본의 또 다른 불편함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철도 시스템은 겉보기에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보였지만 실제 이용은 매우 복잡했어요. 서로 다른 철도 회사들의 노선을 이용하느라 예상보다 2배 이상의 비용이 들었죠. 미켈스는 한국에서 1년간 교사로 일한 경험을 이야기해줄 때마다 그녀의 한국 이야기는 늘 신선했어요. 서울에서는 하나의 교통카드로 버스와 지하철을 자유롭게 이용했고 환승 할인 덕분에 비용도 합리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하나로 실시간 도착 정보를 확인하고 최적의 경로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선진화된 시스템에 점점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반면 도쿄의 지하철은 마치 미로 같았어요. 같은 이름의 역이라도 실제로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았고 환승역에서는 수백 미터를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죠. 게다가 각 철도 회사마다 다른 승차권을 사야 했고 환승할 때마다 추가 요금을 내야 했어요. 이런 복잡한 시스템에 외국인 교환 학생들도 자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교통정보를 찾는 일이었는데 역무원과의 의사소통도 쉽지 않았죠. 발음이 명확하지 않아 서로 답답한 상황이 빈번히 나왔습니다. 미켈슨이 말하길 한국 같은 경우에 모든 안내가 영어와 함께 다국어로 제공되고 있다고 하였고 역무원들도 기본적인 영어로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어요. 이런 차이를 알게 되면서 일본의 폐쇄적인 시스템이 더욱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일본의 복잡한 시스템에 적응하기 힘들어했고 자연스레 한국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로 돌아와 보니 이런 불편함은 교육 시스템에서도 동일했어요. 모든 것이 규칙과 형식으로 가득했고 디지털화된 현대사회의 교육 시스템과 달리 일본은 아날로그적인 방식이 지배적이었죠. 서류 작업과 도장 찍기가 일상이었고 이런 형식적인 절차들이 실질적인 교육을 방해하는 듯 했습니다. 일본 생활의 답답함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운명처럼 사랑이를 만났어요. 사랑이는 아버지의 해외 출장으로 3년째 일본에서 지내고 있는 한국 교환 학생이었죠. 일본 급식에 적응하기 힘들어 매일 도시락을 싸오는 사랑이를 보며 자연스럽게 그의 도시락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처음에 수줍게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예상과 달리 사랑이의 영어는 유창했고 곧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문화와 교육 경험을 나누며 처음으로 일본에서 마음을 열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한국인 특유의 따뜻함과 친근함이 느껴졌어요. 사랑이의 도시락은 늘 화려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해주시는 한국식 반찬들로 가득한 도시락은 마치 작은 무지개 같았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반찬들 사이로 보이는 김치와 나물들은 일본의 획일화된 급식과는 완전히 달랐죠. 어느 날은 불고기와 잡채를, 어느 날은 김밥을 준비해서 싸왔는데 각양각색의 색감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다양한 반찬들이 학교 급식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는 한국의 급식 시스템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요. 영양사가 직접 식단을 구성하고 매일 다른 메뉴로 신선한 음식을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급식 시간이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닌 즐거운 사교의 시간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랑이의 이야기 속에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한국 교육의 장점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듬뿍 묻어났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며 식사를 즐기는 모습이 그리워진다는 사랑이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어요. 사랑이와의 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어요. 규율과 자유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 영양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급식 문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독일의 자유로움과 일본의 체계성의 장점만을 결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학이 다가오자 사랑이는 저에게 한국 학교 견학을 추천해 주었는데요. 그녀의 모교인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단기 교환 교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이었는데 마침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사를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안은 제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견학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가슴이 설레었어요. 사랑이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질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급식 시스템과 교육 방식을 직접 경험하고 배워올 수 있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서류 준비를 마치고 한국 학교 견학의 날이 밝았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일본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는데요.
깔끔하고 활기찬 분위기, 현대적인 시설은 물론 모든 안내가 영어로도 완벽하게 제공되어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편리함을 공항철도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료 교사 미켈슨이 이야기해준 것처럼 하나의 교통카드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환승 할인까지 적용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의 한 중학교에 도착했을 때 깔끔하고 현대적인 학교 시설에 먼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교실마다 설치된 스마트 기기들,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도서관과 휴게 공간, 모든 것이 신선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급식 시간에 찾아왔어요. 넓은 급식실에 들어서자 풍성한 식사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일본 급식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반찬들, 매일 바뀌는 메뉴, 영양사들의 세심한 관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식판을 들고 자유롭게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즐겼죠. 음식을 남기더라도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급식실 한쪽에 마련된 채식 코너와 알레르기 대체식 옵션은 학생, 개개인을 배려하는 한국 급식의 섬세함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견학 기간 동안 영양사 선생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교육의 일환으로 여겨진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식단 구성, 전통 음식 계승, 다문화 이해를 위한 세계 음식의 날 운영 등 급식을 통한 다양한 교육적 시도들을 알게 되었죠. 2주일간의 프로그램 동안 제 교육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규율과 통제가 아닌 자율과 책임으로 운영되는 급식 시스템, 영양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식사 시간, 이것이 제가 꿈꾸던 교육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안겨주었는데요.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왔죠. 한국 학교 견학을 다녀온 후 일본 학교에서의 마지막 학기는 더욱 도전적이었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 보았습니다. 급식 시간에 조용한 대화를 허용하자고 제안하고 태블릿을 활용한 수업도 시도해 보았죠. 하지만 매번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있으니까요 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견학했던 한국 중학교에서 온 제안이었어요. 국제교류 교사로 일해볼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는 내용이었죠. 계약직이지만 독일어와 영어를 가르치면서 급식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일본 동료 교사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왜 하필 한국인가요? 일본에서의 경험을 더 쌓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동료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일본만큼 체계적이지 않을 거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죠. 이런 반응에 의문이 생겨 더 깊이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PISA 성적, 교육 혁신 사례, 급식 시스템 평가 등 다양한 지표를 살펴보았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많은 부분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었죠. 디지털 교육 환경, 급식의 질,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 등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었어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변화 속도였습니다. 전통적인 가치는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스템을 과감히 도입하는 모습,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문화, 이런 점들이 제가 꿈꾸는 교육의 모습과 일치했어요. 자료를 정리하면서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새로운 도전의 장소가 아닌 진정한 교육 혁신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급식 시스템만 보더라도 영양과 효율성, 교육적 가치를 모두 고려한 선진적인 모델이었죠. 결국 저는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어 공부는 물론 한국의 교육 정책과 문화에 대해 더 깊이 공부했고 매일 밤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보며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떠나기 전날 교무실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였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한 선생님이 다가와 당신의 용기가 부럽다라고 속삭여주셨어요. 그 말에 제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다시 밟은 한국의 땅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으로 다가왔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3개월 전 견학으로 왔을 때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제2의 고향처럼 친근하게 느껴졌죠.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 익숙한 한글 간판들이 반갑게 눈에 들어왔어요.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도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에서 느끼던 거리감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지난번 견학 때 만났던 동료 교사들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해줬습니다. 드디어 우리 학교로 오셨네요. 너무나 환한 미소와 따뜻한 포옹에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일본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진심 어린 환대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교무실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는 것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급식 시간이 되자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도 자연스럽게 전해졌어요. 선생님, 오늘은 매운 김치찌개예요. 하며 요구르트를 슬며시 건네주는 아이들. 수저 사용법부터 국물 먹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주려 애쓰는 모습에서 한국 특유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어요. 어느 날 급식 시간에 제가 독일식 도시락을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 도시락을 구경했습니다. 선생님, 그게 뭐예요? 독일에서는 이렇게 먹어요? 하며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다음 날 영양사 선생님께 독일 요리를 소개해드렸더니 흔쾌히 독일 한국 퓨전 급식 프로젝트를 제안해 주셨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영양사와 조리사 선생님들과 함께 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은 무척 즐거웠어요. 슈니첼에 김치를 곁들이고 독일식 감자 샐러드에 참기름 향을 더하는 등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맛에 호기심을 보였고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었죠. 이런 과정을 통해 문화적 차이가 장벽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는 우리는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한국의 따뜻한 정이 만나 더 나은 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찾은 이 특별한 가치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교육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과 배움이 있겠지만 한국에서 발견한 따뜻한 정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시길 응원할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클라우디아의 여정은 단순한 교육자의 이야기가 아닌 서로 다른 문화를 넘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규율과 자유,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그녀가 찾은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일본의 경직된 시스템에서 한계를 느꼈던 그녀가 한국에서 발견한 따뜻한 정과 새로운 가능성은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클라우디아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